우리가 만화 같은 거 그릴 때 이게 각 사람별로 그리고 집안에 있다는 가구 그리고 조명 그리고 다 그리는 방식으로 들어가는데요. 밖에 나가면 야외 풍경들이 있고 도시의 풍경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다 그려야 돼요. 이걸 파일로 대체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진짜 사람 파일 뭐 만화다 그러면 이렇게 뭐 캐릭터별로 사람 파일 10,000개, 이렇게 이 사람 파일 10,000개, 또 강아지 파일 10,000개, 가구 파일 10,000개, 산 파일 10,000개, 마음 파일 이렇게 해서 갖다 놓는 거야. 동작 프로그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움직여서 동작시키면 됩니다. 이 간단한 방식으로 만화나 또는 광고 사진 또는 진짜 드라마 영화를 만들 수 있는데, 하시면 이제 일반 초보자들도 그냥 금방 갖다가 파일을 갖다가 놓고 동작 프로그램을 위치시켜 동작시키면 간단히 이렇게 만화나 만화 영화 또는 광고 사진이나 광고 동영상 드라마 영화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파일을 갖다서 대입하는 방식은 매우 쉬운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뭘 색깔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부분 이렇게 찍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나름대로 창조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넣어주거나 해서 자유자재로 화면을 각색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 할 때 좋겠죠.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필터를 색깔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 사람 파일이다, 가구 파일이다. 그럼 이걸 번호로 표시할 수 없을까요? 네, 번호로 표시해 가지고 그걸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화면에 표시할 수 없을까요? 디스플레이 장치나 이런데 그것을 자동으로 암호를 해석해서 그걸 그대로 틀어줍니다. 뭐 너무 쉽죠. 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송할 때 음파통신, 삼성 음파통신 할 때도 동일하게 음파를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의 몇 개, 동영상 파일의 몇 쪽, 우리가 갖고 있는 서적의 몇 쪽이다, 몇 쪽의 몇 번째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암호로 해석해서 뭐 이렇게 신호를 해석해 준다는 거죠. 해석해서 변환해 줘가지고 화면에 표시해 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림을 전송합시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여기서 어떻게 그리면 그쪽에서도 똑같이 그리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똑같이 기계로서 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려주겠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영상이 된다 이 말씀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동영상을 픽셀 하나지 않습니까? 픽셀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픽셀 하나를 하드웨어적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픽셀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사진이나 디스플레이 장치. 소프트웨어적으로도 10개 구역으로 어떻게 하나의 하드웨어 픽셀 안에 10개 구역으로 소프트웨어를 나눠가지고 색깔 정보를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숫자를 이렇게 자동으로 읽고 사진으로 달력 찍어요. 그래서 현미경 축소를 10,000분의 1로 축소시키고 현미경 방식으로 봐서 다시 확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내가 망원경과 현미경이 같이 있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망원 카메라를 보고 현미경으로 같이 있어서 그걸 확대를 해서 디스플레이에 표시해 준다. 이 기술하고 동일한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에서 이렇게 또 반도체를 이렇게 시각을 한다. 빗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20개 단계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서 조절하고 도장파듯이 이렇게 조각을 한다. 이때도 이렇게 카메라하고 현미경 같이 동원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시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송을 할 때 어떻게 전송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렇게 픽셀에 이렇게 색깔 정보를 그렇죠. 뭐 글씨도 다 색깔 정보인데 그것도 전부 다 글씨가 됐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에게 모든 영상이 됐든 사진이 됐든 색깔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술을 갖다가 풍경을 그릴 때도 색깔도 칠해서 넣잖아요. 전부 다 색깔 정보란 말이에요. 이쪽에 어느 이쪽에 어떤 색깔이든 그거를 이제 숫자로 표시해서 주르륵 놓고 사진으로 찰칵 10,000분의 1로 축소시켜서 그것을 전송이나 저장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이제 현미경 방식으로 확대를 해주고 어떻습니까?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디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디오는 이제 사실 그것도 숫자인데요. 이렇게 오디오가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오디오가 이렇게 있다. 사람 음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오디오 주파수를 갖다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각 사람의 음을 각각 다른 주파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고유 어떤 음성을 이 주파수를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면 이 사람은 타타타타 이렇게 움직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게 이제 주파수가 되는데 그래서 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것을 숫자로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각 사람의 똑같은 목소리를 똑같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똑같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여기서 전송을 합니다. 숫자로 바꿔서 탁 놓고 착각 찍어요. 그래서 10,000분의 1로 축소시킵니다. 이걸 전송하고 저장할 때는 다시 환미가 방식으로 확대해서 다시 저장합니다. 선명 확대해서 다시 표시해주고 저장도 이렇게 축소해서 저장했다 확대 전송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쪽에 전송을 할 때 그쪽에도 똑같은 이것을 그 숫자를 변환시켜서 이렇게 정보로 화면에 디스플레이 장치로 표시해주는 장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그러면 그럼 냄새 정보도 여기도 냄새를 갖다 표현해 줄 수 있는 향기를 내준다 그러면 여기서 뭐 번호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하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진법수를 색깔 어떤 색깔은 이렇게 1이고 어떤 색깔은 10이고 어떤 색깔은 100이다 어떤 1000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걸로 이제 진법수를 틀리게 해주시다. 발광 다이어드다 그러면 발광 다이어드를 이렇게 발광 다이어드는 광섬유 끝단하고 회로를 넣어서 발광 다이어드 안에 이렇게 광섬유 끝단이 들어가서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온오프 구조의 색깔을 마음대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방막 트랜지스터도 동일하다. 방막 트랜지스터의 발광 다이어드처럼 광섬유 끝단과 또 뭐랄까 이렇게 반도체 회로를 마이크로 단위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도 방막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전구, 가로등이라든지 기차 모양 전구 이런 것들을 광섬유 끝단을 이용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광고 문구 디스플레이 장치나 광고 간판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창문에 표시해 가지고 필름 방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동영상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필름 방식이죠. 필름 방식으로 해서 되게 얇게 구현을 할 수 있어. TV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방식도 모니터는 아주 얇은 모니터로도 가능합니다. 돌돌 마를 수도 있고요. 뭐 아주 부서지지만 않다면 돌도 많은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 기존의 모든 기술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든 액정 TV 패널뿐만 아니라 돌도 많은 그런 것들도 이게 다 대체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잉크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돌돌 많은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광섬유 끝단 마이크로 단위로도 이렇게 광섬유 끝단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기 때문에 그만으로 더 미세하게 제조하는 제조 공정에 나와서 그래 한다면 더 미세하기도 만들. 이걸로 이제 광저장 장치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광저장 장치 어떻게 했냐면 광저장 장치는 제가 광저장 장치나 전에 찾겠는데. 여기서 보시면 어디 갔지? 제가 이건 구리 회로예요. 일반 전기선도 되고 통신선, 광섬유선도 똑같은데 약간 두껍게 만듦으로써 여기가 배터리가 되어서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이거는 이제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피복을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피복 있어요. 그래서 피복이 있으면 100개를 뭉쳐놔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데 실리콘 웨이퍼 단계에서부터 피복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마더보드 기판 모든 형태 기판에 피복을 만들어주면 열이 전염이 안 됩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낸드 플래시 HBM 만들면 되게 공정이 단순해지겠죠. 적층을 해도 이렇게 안 되니까 유리석용 코튼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춰주고요. 뭐 텅스텐 부분을
그러면 열이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되니까 텅스텐 구리화금으로 바꾸라든가 그러니까 구리를 두껍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구를 두껍게 해가지고 텅스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구리를 약간 좀 두껍게 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코너 기술에서도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구리다 그러면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되겠죠. 배터리가 되어서 합니다. 이거는 필라멘트에서도 이런 기술이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필라멘트에다 홈을 파가지고 열을 발산을 시켜서 열은 조금 나지만 좀 더 빛이 발산하거나 크롬선 발열선으로서는 크롬선이나 기타 다른 선에다 홈을 파서 발열을 좀 더 일으키거나 압력밥솥 같은 데 이렇게 열판 있잖아요. 홈을 파가지고 열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주방 냄비에 기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열을 하면 그 판이 이제 가열이 되는데 그 홈을 파준다는 거죠. 홈을 내부적으로 파줄 수도 있고 아예 드러나게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가열을 하면 이게 겉으로는 평판이 안에는 홈이 파여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 금속 덩어리를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열을 전달을 시키거나 돌 같은 것을 밑판에 금속 주방 냄비다 그런 거에다 돌을 갖다가 자잘하게 넣어가지고 주방에 이렇게 넣어주면 그게 열이 축적이 돼서 그것도 이렇게 주방 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 조리할 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여기서 두텁게 만들어서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어 8개나 10개 몇 조각으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피복을 만들어 주면은 전기가 디램에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이유가 회사는 구리 회사는 얇은데 일단 전기가 피복을 안 입혔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구리를 만들 때부터 구리를 만들 때부터 유리석형 같은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뭐 철사, 철근, 철망, 그다음에 알루미늄을 할 것도 없이 금속에 상관없이 이 기술을 씁니다. 텅스텐에도 또 그다음에 넣어서 제조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과 고무 이런 것이 상관없이 합성선 실에도 유리석용 같은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요. 페인트 자체에도 넣고 페인트 인쇄 잉크 그다음에 염색제 실험색이든 모든 염색하는데 염색제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금액에도 들어갑니다. 도금액에 들어가고 알레르기 잘 안 생기죠. 그다음에 엔진 오일과 윤활제 그다음에 크레용 그림 물감 크레용 파스 이런 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청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압액 있잖아요.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라든지 모두 유압하는 유압 액상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엔진 세척제, SK 불소원샷이든 그런 데도 들어가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페인트 자체에다가도 이렇게 유리석용 같은 예사로 유리만 걸러서 제라고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자동차 도장 같은 거나 가전 도장할 때도 이것이 되게 이쁠 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유리창 플라스틱 유리창이래 금색 이렇게 그냥 유리창에다가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거나 필름 방식으로 입혀서 펄을 넣어서 반짝반짝 자연광 인광으로 빛나게 한다. 유리 가로등 같은 데 이런 데도 할 수도 있겠죠. 조명에도 자동차 좀 되게 이쁠다. 자동차 유리창에다가도 이렇게 딱 해서 금색에서 다양한 반짝반짝 빛나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랩핑 하잖아요. 랩핑을 자동차 같은 랩핑 할 때도 그 랩핑에 합성섬유 나일론을 좀 첨가시켜서 경도를 높여가지고 잘 긁혀지지 않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랩핑 재료에 합성섬유 나일론 재료를 넣어서 다른 거 하셔도 제 기술. 약간 첨가를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금색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광고판이 훨씬 더 이쁠 것이다. 자동차에 이렇게 광고판으로 하거나 그거를 갖다 전체적으로 해서 색깔을 입혀주면 그냥 자동차 도장하는 것보다 되게 싸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그것도 제 기술이다. 그걸로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랩핑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된 냉장고도 이렇게 딱 필름 방식으로 입혀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약간 딱딱한 놈, 약간 유연한 놈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반도체 구리 회로에 코팅 구조를 주셔서 피복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두텁게 만들어서 이게 플로팅 게이트 저장 구조 카펫이다가 되는 언오프 하시면 트랜지스터 수천만 개 수십조 개를 가로세 높이를 사피아 수자방 주소를 할당하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크기를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굉장히 크기를 마이크로 단위로 또는 나노 단위로도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하나는 10단위고 1단위고 100단위고 1000단위고 이렇게 해서 진법수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7이다.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001이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010이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색깔 단위로도 색깔을 틀리게 해서도 가능하고, 이건 광 저장 장치로 만들었을 때 광 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20개 단계도 하나는 이렇게 1이고 하나는 10이고 100 이렇게 광이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로 변환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광 저장 장치는 일단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고요. 거기다가 SSD라든지 다른 저장 장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 용량을 늘리고 거기서 있던 정보를 이쪽으로 불러가지고 표시를 해주면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라는 거죠. 그런 방식도 되고 여기다 아예 저장을 해줘도 되고. 자 보세요. 빚을 한 번 깜빡이면 밥 먹었냐? 2번 깜빡이면 내일 놀러와? 3번을 돈 빌려줘? 이런 것들 자기 나름대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레이저 관광 같은 거는 보면 1초에 16억번까지도 깜빡인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한 번 하면 거기 이렇게 01이고 한 번 2번 하면 001이고 이렇게 나름대로 숫자를 정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또는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78, 64, 24로 정해 놓읍시다. 전 세계 국제적인 표준으로 정해놓으면 이제 국제 언어가 되고 이게 컴퓨터 언어가 되고 인간의 언어가 된다는 거죠. 음성 유무선 통신할 때도 이걸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삼국에서 이렇게 딱 전화를 걸면 이게 진법수를 이 숫자로 변환을 시킨다는 01을 78로 합시다. 001을 64로 이렇게 정해놓을 수 있다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숫자로 하거나 아니야 난 01을 갖다 A로 할게. 01을 느낌표로 할게. 난 01을 우리 가나다라 마바사로 할게.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마음대로 약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속 한 80억 개 정도 약속할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몇백 개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현재 있는 진법수를 변환시켜서 새로운 약속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것은 비밀 조정도 가능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어서 이것은 현재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라든지 이런 진법수를 변환시켜서 새로운 약속으로 진법수는 그대로 공존하게 하고 새로운 그걸로 하고 새로운 경우의 수를 만드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01이 78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화를 갖다 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진법수를 이 숫자를 바꿔서 변환시키면 번역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상당히 프랑스, 독일, 영국 어디든 이렇게 전화를 걸면 내가 언어를 몰라도 내 목소리 주파수를 변환시켜서 숫자를 바꿔서 그래서 표시해서 그것을 딱 내 목소리 주파수를 이해하고 고유 이렇게 음성을 각 사람마다 80억 인구다 각각 분석해서 숫자로 표시해서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것도 같이 전송해요. 그것도 숫자로 가로 세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의 고유 음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음성을 가로 세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숫자로 다 표시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목소리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AI가 됐든 이렇게 만화 영화다 그러면 목소리도 임의적으로 이렇게 성우가 나와서 지금은 하는데 임의적으로 그래프만 이렇게 변화시켜 가지고 임의적으로 목소리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아프터 컴퓨터 프로그램에 여기서 이게 대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주파수를 이렇게 이쪽에다 점을 찍으면 소리가 변화하는 이쪽에다 점을 찍으면 이쪽에 소리를 해서 자기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거를 이제 프랑스에는 그 나라 언어를 몰라도 내 목소리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히 영어로도 얘기를 해주고 독일어도 또 한국 중국어로도 얘기를 해도 베트남으로 이렇게 자동 번역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은 유무선 다 통신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진법수를 보내는데 이거 숫자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럼 컴퓨터도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게 현재 있는 진법수와 공존하거나 숫자 방식의 이런 저장 구조나 통신 구조가 앞으로 생기게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언어를 숫자로 번역을 시킨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동영상도 사진도 숫자로 바꿔서 이것을 축소를 사진 방식으로 찰칵 찍어서 축소해 만분의 1로 축소해서 전송하거나 저장한다. 현미경 방식으로 확대를 다시 해서 우리에게 표시해 준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오디오 음성도 그렇고요. 네, 오디오 음성도 그렇고 모든 게 색깔 정보니까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모든 사물은 색깔 정보입니다. 사진이든 광고 영상이든 그걸 빠르게 하면 됩니다. 또는 이것을 임의적으로 변화시켜서 좀 더 나은 색깔로 해준다든지 명암을 만들어 준다.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그것을 자신 이제 원래 정보는 이렇게 그 색깔이 이거지만 임의적으로 변환시켜서 저하지를 고하지를 만드는 기술에 의해서 원래 옛날 구린 사진은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이 구린 건데 현대적인 빨간색으로 밝은 색 빨간색을 이렇게 밝은 색 어두운 색 빨간색을 대비해 갖고 명암을 만들어서 입체를 만들어 주거나 없던 색도 추가해 주거나 빛의 정보는 10인데 50으로 만들어 주고 이미 들어 가공을 한다는 거죠. 살짝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모든 사물의 색깔을 임의적으로 자기가 변경을 시킬 수도 있고 없던 장면도 넣어줄 수도 있어요. 또는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하시자면 제가 그림 그릴 때 색깔을 적층해서 두껍게 넣거나 얇게 넣거나 입체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같이 쓴다는 거죠. 가로세로 좌표 하시. 그래서 임의대로 변경해서 저하질을 고하질로 만드는 기술을 씁니다. 이거를 삼성에서 마이크로 TV에서 쓰시던데 하시지만 삼성은 이거 말고 제 기술이 여러 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네네.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그다음에 문화관광보건복지 외교부 이게 기획재정부 국방부 보훈처 그다음에 그 정보통신부 산업청 국가기관 30몇 군데가 광고를 그동안 계속 내셨는데요. 관련된 증거를 제가 올려놨고요. 미국 어떤 대사관도 이렇게 계속 매년 광고를 내시다. 그래서 내가 미국과 이렇게 한국에서 기술을 인지하고 있다. 왜 한경에는 페이스북에 이렇게까지 광고를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품었는데요.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소개한 기술에서 제품화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삼성과 이렇게 이런 대기업에서 제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이 지적재산 위반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팔로우까지 하면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한 100개 정도, 백악관도 팔로우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서 이건 제가 속였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법인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 계정으로도 하셨고 개인 계정으로 하셨어요. 그다음에 CIA, FBI, 그다음에 국토안보, 미국의 국가기관과 군부대가 저한테 100군데 이상 팔로우 계십니다. 그래서 유럽 차원에서도 유럽연합 정부 차원에서도 들어오시고 거기 군도 소개하시고 유럽 항공국 그다음에 나사 같은 데도 한 20개 기관과 더불어 팔로우하셨고 유엔도 자체에서 들어오셨고 20개인가 이렇게 연관기관과도 팔로우하시고 카톨릭 쪽에서도 들어오시더라고요. 교황청 뉴스에서도 공식 뉴스에서도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 짱수성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 이렇게 캄보디아 대사라든지 개인 발로 들어오시고 중국 정부의 정보기관, 정부기관에서 들어오시고 정보기관에서 들어오세요. 정보기관 들어오는 것은 캐나다 정보기관하고 미국 정보기관하고 한국 정보기관, 국정원은 광고를 내죠. 이 네 군데네요. 군 차원에서는 인도군도 그렇게 인도 전 대통령 그다음에 현 부통령, 현 무디 총리, 장관들이 팔로우를 개인적으로 하셨고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 자신이 팔로우를 하셨습니다. 삼성도 팔로우하고 엔비디아도 팔로우하고 노키아도 팔로우하고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로키드 마틴, 보잉도 저는 우주 항공 기술도 다 제공하고 방산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팔로우를 다 하셨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메타 같은 데서도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메타 자체도 저한테 팔로우 하셨고 구글도 팔로우 하셨습니다. 저는 팔로우를 한 적이 없어요. 그쪽 가서 제 팔로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도 언론이 한 30군데에 들어오고 미국 언론은 40군데 정도 들어오고 CNN 타임은 광고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각 주마다 이렇게 도시마다 저한테 소개를 하고 계시고요. 미국의 정부기관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군부대 이름을 알지 못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글을 쳐보니까 그 부대에 대한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팔로우는 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공군 해군에서도 하시고 인도에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하시고 중국은 이제 정보기관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영국 러셀 상원은 전 상원은 항원론들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의힘 그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당 당 차원에서 하시고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팔로우를 하셨고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의원들이 팔로우를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도지사 여러 개 지자체의 장관들이 팔로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란 뭐냐면 거기 싱가포르 언론들을 하고 싱가포르 언론들하고 호주 언론도 10군데 그다음에 캐나다는 정부 기관이 아예 하시고 캐나다 총리도 팔로우를 하셨고요. 그다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언론들 또 이란에 미국에 있는 어떤 로비 단체가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 거기 JP 모건 이런 데 하시고 항공우주회사들이 많이 팔로우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반도체 기술과 통신 기술, 우주항공, 방산 이런 기술, 이런 무기 기술이라든지 모든 다 통신 장비 이런 기술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데요. 온갖 종류의 AI 기술, AI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프로그램 설계할 것인가, 또는 로봇 관련해서도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서 카메라 기술가도 필수적으로 앞으로 제 기술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카메라의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 사물을 각 사람을 이렇게 입체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입체로 이것이 무엇인가 입체로 인식을 해서 각 사람 각각 대응을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류 편의점 마트라든지 이렇게 물류 창고에서 재고를 파악해서 스스로 이렇게 물건을 알고 계산도 해주고요. 카메라가 인식해서 저것은 무엇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의점 마트에서 가져가면 우리가 가져가는지 볼 수 있잖아요. 직원도 그러면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딱 봐가지고 저 물건 뭔 물건 가져가고 있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거를 로봇에도 그렇고 모든 전쟁 무기에도 드론이라든지 장착을 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진과 디스플레이 장치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입체로서 표시하고 프린터 인쇄할 때도 입체로서 색깔을 더딥히든지 해가지고 입체로서 표현해서 나올 것이다. 하시면 되기 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기관에서 들어오시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언론도 다 들어와 계십니다. 저는 그걸 한 적이 없거든요. 뉴질랜드 군, 스리랑카, 파키스탄 군 차원에서 저기 팔로우 하셨는데 저는 팔로우를 한 적이 없어요. 팔로우는 제가 속였다고 할까봐. 근데 광고는 내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전화가 있는데도 안 하시는 거 어떤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정치인과 만남을 거절한다. 왜냐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김영란법 보시면은 그렇죠. 만남 자체가 이게 불이익을 요구를 하고 저한테 몹시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의 압박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여기다 팔아 저기다 팔아라 뭐 그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대단히 불법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 자체를 일단 거절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생각하고요. 기업 간의 계약을 할 때도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사겠다. 우리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거 너보다 우리가 더 설명을 포장지를 갖다가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더 설명을 잘해가지고 우리 거다. 제가 특허를 2019년도에 의료 특허를 내려고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는 호흡물질과 결합실험을 식품과 약초를 통해 찾았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지금도 완전히 해결했어요. 근데 호흡기 바이러스와 모든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모든 바이러스 종류에게 상관없이 표면을 필링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필링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스크래치 내 가지고 필링을 통해서 터트려 가지고 우리 면역세포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빵꾸 뚫어서 터트려 삼투압 부르주겠는데 그 실험으로 성공했는데요. 바이러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다 잡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특허를 내려고 했더니 온라인으로 열 거는데 거기가 안 주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의 자료를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그런 걸 특허를 내셨어야죠. 난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되게 실망을. 제약회사에 아니 이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았는데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로 97.3 뭐 프로테진 알아서 조절하죠. 그걸로 겨드랑이 냄새 없애거나 사타구니 완선을 해결했거든요. 머리 같은 데 가거나 충치균 여기 부었을 때도 되게 흡수를 시키고 발라갖고 흡수시키고 안에다 이렇게 돼. 그래서 충치균도 다 해결했고. 그래서 동물 부흡병과 인간의 부흡병에도 사용하고 알코올은 같은 90% 남자에서만 살균이 되고 제품만 되면 휘발해서 다 날라가 살균이 안 돼요.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공업용 알코올로 술 만들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술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이거를 살균구조로 가져간다는 게 물티슈에 아기용 물티슈에 넣는다는 거 황당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는 해본 결과 전 질서쟁들에도 허가가 나면 사용하기가 안전하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개념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제 기술을 폄하하고 자기네들이 더 많은 이미 제품에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술 발표까지 하시고 삼성 같은 것은 존스 홉킨스 네이처 그 어떤 게 기재한 것에 그것도 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펠티어 소자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좀 답답한데 이것은 얇고 이쪽으로는 두껍게 만들어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이쪽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금속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전기나 이쪽에서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 기술을 얘기했어요. 원래는 이제 금속이다 그러면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큰 쪽으로 전기가 열 냉기가 흐른다. 얇은 놈, 중간 두께 놈, 두꺼운 놈 하면 큰 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르는데 이걸 다이오드로 금속 다이오드로 만들고 전기를 작게 시켜. 그래서 교류가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럼 이런 것들 몇 개 배치해 놓으면 직류로 바뀌어 버려요. 사실 이쪽으로 저장 구조가 되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배치를 해 놓을 수 있겠죠. 한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체 저장이 되니까 카패시터가 되고 원오프가 되는 트랜지스터가 되는 이런 기술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원래 이제 금속판을 이렇게 도들도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화목난로나 데이터 센터 냉장고 에어컨에서 이렇게 자갈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금속을 두껍게 만들면 냉기가 축적되다 열이 축적돼 갖고 사용할 수 있다. 화목난로는 열이고 냉방기관에는 에어컨이나 이런 데는 이게 냉기가 축적된다. 그래서 얇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서 저기 태양광 전지 이것도 태양광 전지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삼성에서 얇게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전기가 축적돼요. 그래서 태양광 다결제나 단전결정 할 때도 이렇게 금속 덩어리를 미세하게 넣어가지고 전기가 쉽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터리로 그 중간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처럼 그것을 전기를 모이게 해서 거기 축적된 것에서 금속선을 그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하면 다결전이나 단결정에서 지금보다 더 태양의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되게 높을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여기다가 또 금속선이 있잖아요. 금속선을 인쇄할 때 약간 두터운 놈을 인쇄해 주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케이블에도 가능하고요. 2m하고 베이스 컬렉터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도 약간 똑같은 굵기가 아니고 금속선이라고 했을 때 두껍게 넣어줘서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거죠. 초고속 대용량 처리를 해준다 이 말씀이죠. 태양광 전지에도 이것을 그어주면 되게 전기가 많이 이게 흩어지지 않고 사라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 기술을 얘기했었어요. 이런 데도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건 저기 콘센트 아닙니까?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동그랗게 말아 놓든지 그러면 이것이 전기가 이쪽으로 안쪽으로 흐르게 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기선처럼 전기구리선처럼 이거를 구리줄이라도 구워주라. 금속을 추가하는 거죠. 아니면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되는 구조, 배터리를 만들어 아니면 밴딩식으로라도 이렇게 그렇게 넣어주면은 두터운 부분이 있으면 그 전기가 많이 축적이 된다. 없는 살림에서 갖다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최근에 5개 갈랐는데요. 뭐 이런 데다가도 이런 부품으로 들어가는 여기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구리줄을 구워가지고 전기를 좀 두텁게 만들어 전기를 많이 축적되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배터리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 배터리, 금속 어떤 개념으로 가시면 카패시터 개념으로 가시면 제 기술인데요. 이거를 삼성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은 얇고 이쪽으로 두텁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전기를 모이게 해서 펠티어 소자에 사용하셨는데 이걸로 이제 네이처 연구에서 이렇게 결국 어워드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제가 발표한 건데 얇은 쪽에서 두꺼운 놈으로 그래서 기존의 펠티어 소자에다가 펠티어 소자로 할 때 여기다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거나 반응하도록 놔서 거기다 한쪽으로 열을 급속하게 전도를 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추가하거나 금속 조각들을 이렇게 놔가지고 금속을 두톤 놈을 놔서
이게 좀 더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추가하거나 이렇게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다. 모터에다가도 연구 자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으로. 그럼 모터에 양쪽에 있으면은 일단 금속 조각들을 어느 이렇게 배치를 해놓거나 구리선 자체를 이렇게 두터운 놈을 구리선이다. 두터운 놈을 뭐 전기선, 통신선, 광선면선 다 이거 쓸 수 있어요. 두터운 놈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그 전기를 축적시켜서 더 파워 있게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다 금속 조각을 갖다가 넣어주면은 이쪽에서 이쪽에 힘이 더 실리는 거로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회전하는데 이쪽에 있다면 방향이 이쪽으로 회전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연구 자석도 이렇게 보면 연구 자석이다. 아니 금속도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금속이다 그러면 전기가 이쪽이 더 많이 축적이 돼. 이쪽이 약간 얇은 것보다 금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연구 자석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방향으로 힘이 많이 쏠리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이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도 제가 꼭지가 배터리가 이렇게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뭐 현재 있는 그쪽에서 PN 반도체도 전극이 두 개잖아요. 그것을 여러 개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PN 반도체를 방망 트렌디스터 안에 작은 대자 중짜리 소짜리 PM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보다 더 효율이 높다라는 게 제 기술이고요. 방막 트랜지스터도 동일하게 만듭니다.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현재 자동차 배터리가 됐든 배터리 음극 양극은 하나인데 양극을 여러 개로 해서 배터리 모듈을 각각 달리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케이블 다 씌워서 전기가 달아나지 않게 하고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납축전지 같은 것도 여러 개로 분할해서 제가 납축전지를 만들어서 한다. 자동차 배터리든 열이 너무 과하게 축적되어 있으므로 여러 개 10개로 분할해서 겹벽 처리하고 온오프 구조를 가지고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 열을 이제 분할하는 기술이라 한꺼번에 뭉쳐 있으면 화재가 난다 이거예요. 분할해서 한다. 냉각도 뭐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 이렇게 더울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고 이렇게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준다. 그리고 이런 배터리 같은 데는 이런 데도 그렇고 모든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이런 절연 테이프나 절연 방식으로 해서 해놓으면은 외부의 온도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전이 잘 안 된다. 쓰시면 시동 잘 안 걸리죠. 납축전지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배터리 가지고 마더보드는 이제 기판에도 가능하다. 실리콘 웨이퍼 자체를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도 이것을 이렇게 이런 절연 테이프 방식에는 전기선처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갖고 랜드시 플래시 HBM 적층할 때 만들거나 여기다 실리콘 웨이퍼다 유리기판 플라스틱판데 홈을 좀 파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선 통신선을 수평으로 넣거나 통신을 넣고 절연을 해주면 열이 전염이 안 돼요. 만들 때부터 유리석이면 보통 이제 세라믹 유리만 코팅 유리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포토 방식으로 찍거나 전자잉크 방식으로 찍는데 전자잉크도 이게 대중소 이렇게 만든다 그러죠. 또는 거기다 레이저 시각, 레이저 빛을 대중소로 하면 20단계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로세로는 카메라와 현미경을 같이 있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제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넣고 시각 도장파듯이 시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정을 처리합니다.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그 안에 이제 같이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절연 구조로 전기선 피복처럼 해주니까 열이 전염이 안 되는 기술에 해당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굉장히 싸게 대량 제조가 필요 없이 레이저 시각은 나노 공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범용 반도체는 다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 시각 방법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하는 기술. 거기도 전기량도 광중량으로 넣어줍니다. 레이저 시각 장치, UV 장치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UV 장치 ASML 기술 회사들도 저기 들어왔는데 UV 장치 회사인데요. 네덜란드. 에다가 작은 볼록 렌즈를 여기다 큰 볼록 렌즈 집중시켜서 하는 거.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 하시는데 그것도 Y10 하시지 마세요. Y10에 소개하는 업체. 오목 렌즈를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오목 렌즈를 배치해서 이것을 증폭할 수 있다. 이거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모든 열을 이렇게 모든 빛을 증폭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쓴다는 거죠. 볼록, 오목, 다이아몬드 커팅. 여기다 또 홈을 파줘도 된다 그랬죠. 홈이 파주는 게 오목 렌즈처럼 생각. 그래서 빛을 증폭해서 이렇게 한다. 거기다 추가 열도 가해서 에너지를 더할 수도 있다. 전구 같은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구 같은 것도
전구겠다. 이게 대원산이 다음 뚜껑을 열고 닫고 해가지고 광섬유 끝단과 반도체 회로 방식 아니면 크리스만 전구 추리를 작게 만들어 색깔을 넣어주거나 발광 다이오드를 색깔을 넣어주죠. 발광 다이오드 안에도 제가 발광 다이오드 미니로 작은 구조가 들어가서 언어 구조를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발광 다이오드 만드시면 저기 방막 트랜지스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중소로 만들어주고 언어프 구조를 가질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빛을 발할 때 좀 더 이렇게 강한 놈이 발언이 약하게 만드는 명암을 만드는 기술에 해당한다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광섬유 끝단 가지고도 이렇게 돌도 만드는 이렇게 이런 스크린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광섬유 끝단 마이크로 단위로도 만들 수 있고 그 이하라도 만들 수 있어요. 공정이 좀 이렇게 개선이 되면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거나 이게 돌돌도 안에는 필름식의 이런 필름식의 화면을 만들 수도 있다. 뭐 아주 심하게 꾸기시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을 마시면 광 저장 장치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광을 이렇게 진법수로 1단위도 광 사이즈가 작은 놈은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이렇게 하고 그것을 SSL 전기적 방식과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는 저장 용량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표시를 해갖고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법수, 광이 있느냐 없느냐 진법수로 하거나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 빨간색은 10이고 파란색은 100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은 1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색깔 단위로도 할 수 있다. 심지어는 가지고도 잠수함 통신할 때 음파가 이 음은 주파수는 이 주파수는 1이고 이 주파수는 2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목소리를 제가 가로세로 좌표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거를 이제 진법수로 대입을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제 그래프가 이제 목소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0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것은 이게 1단이고 이건 10단이고 이건 100단이고 이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진법수로 주파수의 이렇게 어떤 그래프 변화를 따라 표시해가지고 그걸 진법수로도 보낼 수 있어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광 저장 장치를 만들 때도 대자리 중 이것도 이야기하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 수 있다 했죠. 이렇게 카패시터로 회로를 해서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 수 있고 이제 4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20단계도 만들 수 있어요. 진법선 하나는 1, 10, 100 이런 식으로 진법선을 만들거나 광 사이즈를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1, 10, 100, 1000 이렇게 해서 광 사이즈를 이것도 진법선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 저장 장치를 만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다음에 원래 기술은 말씀이죠. 원래 기술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구리판이다 그러면 대중소 나노 구조로도 알갱이를 전자잉크 만들 때도 이런 기술을 쓰는데 대중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식으로도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이렇게 바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전기를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석용 코팅 쌀을 유리만큼 넣어서 액상을 덮어줘요. 구리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금속은 다 됩니다. 이거는 금속만 되는 게 아니라 고무판 제조할 때, 플라스틱판 제조할 때도 다른 소재로 제조하실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선안의 구리선을 딱 걸어줘요.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입니다. 피복 없이 에디슨 테슬라는 앞뒤로 전기를 교류죠. 그래서 에디슨은 직류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전기선의 주파수 피복 없이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이론을 따라서 전기선, 통신선, 감소미선을 만드는데 방산 기술에 쓰거나 모터 직전에선에다 배치하거나 모터 직전에선에다가 다른 선과 구별해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터우면 카패시터가 되는 거라서 일부러 두터운 놈을 배치해서 모터를 안정적으로 돌리는 세탁기에다 한 8, 9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배치를 해놨고요. 이거를 모터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안하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더라고. 모터에 이제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두텁게 해가지고 카패시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연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가 들어간다. 자동차 양극재, 음극재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가 들어. 입자나 거리에서 대중소. 양극재에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전기의 정체가 있어서 스파크 발효 화재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약간 좀 낮은 전기도의 차이가 없는 놈으로 하거나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 그 역할을 만들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PM 반도체도 그렇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터나 발전기에 들어가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전자석, 스피커, 모터, 발전기에 다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자동차 제너레이터도 이 기술을 하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 회전축, 어떤 자동 오토바이 엔진, 자동차 엔진이래 이런 거를 이용해 갖고 회전축 돌려서 이거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선, 피복 없이 전기속 회전축에다 굵기 같은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연고자석을 두껍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로 들어가면 입자나 가로에서 대중선, 전기 송전선은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선입니다. 피복 없이 이렇게 해서 풍력 발전기도 만들 수 있고 태양광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태양광으로 돌린 패널을 집안에 조명에 있다면 태양광 선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 회전축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전기로 돌려도 되고 원자력으로 돌려도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이런 데로도 연재 화력 화목난로도 할 수 있어요. 화목난로도 전기 기관차 생각하세요. 그걸로도 돌릴 수 있어요. 그걸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태양광 전지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금속판을 전기선이 구리선이 대중소 피복 없이 이렇게 딱 전기를 딱 걸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속 자체로는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지만 전기를 걸어 주는 이 방식 때문에 빛이 전기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MAC들 저기 이것도 YTN인데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도 그걸 하시더라고요. 구리 패널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하시던데, 그래서 그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YTN에 업체인데 그 기술을 잘면 설명 안 하지만 이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KSML인가? 네, 하여튼 뭐 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었어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유튜브에도 제 방송에 좀 말을 못하겠네. 네. 유튜브에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알루미늄 이렇게 은박지에다가 구리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지 않으면 생산은 안 되거든요. 전기를 걸어갖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 봐서 전기를 걸어준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은 제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하죠.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전리층이 빛을 끌어당기는, 빛은 전기는 빛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공통점 전리층. 네. 하셔서 이렇게 주파수를 걸을 때 이렇게 타타타타 이렇게 피를 구렘지역 가가지고 타타타타 걸어주면 피뢰치면서 전기를 흡수해서 그것을 피뢰침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100을 흡수한다 그러면 많은 전기선을 만들어서 10단위로 전기를 분할시키고 밑에 가지치기해서 이게 이제 CPU나 반도체 성장기 구조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기술, 전기를 빨리 흡수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많은 전기선, 통신선을 건설하는 거죠. 근데 전기를 잘게 쪼개서 흡수하는 기술에 해당합니다. 이건 나중에 증명돼요. 구름축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전기를 타타타 이렇게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게 모든 무선 송수신에서 송신 거리가 늘어나고 빨리 이렇게 명확하게 들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 가시광선, 적연선이다. 해당되는 주파수를 거는 빛과 열을 이쪽으로 유도하거나 잠수함 소나기에서 음을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걸어. 사람 목소리도 주파수를 분석해서 그 사람 목소리, 10사람 중에 그 사람 목소리만 분석할 수도 있어요. 도청 기술, 보청기 기술에서도 유도를 해주면 그쪽으로 음이 지음이 됩니다. 음성 기술로 들어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태양광에서도 이렇게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은 제 방식이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데에 들어가냐? 물에다가 소금물, 바닷물을 넣고 이렇게 금속판에다가 이제 전기 조도도가 차이가 나는 놈들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스파크 발열 현상이 일어나니까 고열이 일어나겠죠. 전기를 탁탁탁 걸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수소, 산소가 생성이 되고 전기도 생성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금속판을 서로 다른 금속판을 배치해서도 전기 전도도를 틀리게 해서 할 수 있을까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서로 전기 전도가 틀릴 때 거기에 전기가 정체되어서 고열을 일으켜진다는 거죠. 서로 다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에 서로 다른 파형을 갖다 월에서 조사를 회전 방식으로 토네이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상중하로 그러면 전기 분해표, 열 분해표, 수소산소 추출이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풍력으로 생산을 한 거, 태양광으로 생산을 한 걸로 돌리면 되겠죠. 뭐 비행체 같은 데서도 이렇게 토네이도 현상을 옆축 공기 내뿜고 계속 전파를 돌려서 토네이도 현상을 일부러 만들고 전력이 크기만 한다면 미사일을 정탐하지 않는 기술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금속
금속 덩어리 불이다. 그럼 대중소로 들어가서 금속 덩어리를 넣어놔요. 대중소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다가 전기를 가둘 수 있습니다. 물 감전 사고 나는 경우 있죠. 그다음에 편의점에는 어떤 데 가서도 이렇게 만졌는데 금속에 감전 사고 일어나는 게 그러면 금속에 전기가 저장돼 있다는 거죠. 네. 물에다가도 전기.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합쳐 보자는 거. 그러면 발열만 전기가 정체 현상만 없으면 그러니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구리 알갱이를 만들고 알루미늄도 돼요.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하면 발열 정체 현상이 없으므로 발열이 안 생긴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금속판도 이렇게 만들 때부터 대중소 이렇게 그 알갱이를 만들어 액상을 덮을 만들어 이걸로 넣으면 그래서 그 안에 전기가 갇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걸로도 물 플러스 금속으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소산소 나오면 좀 추출하는 빼서 없애는 기술을 제가 말씀드린 납축전지나 기존의 배터리에 수소산소가 발생하면 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런 금속판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런 대중소 넣어 액상 덮어가 구리판을 만든 거 알루미늄도 된다 그러지 다른 것도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MLCC 기술로 해서 절연 구조를 갖고 수백 장 겹쳐서 배터리를 더 만들 수 있다. 크고 작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그 흑연으로만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으로 들어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입니다. 호물 좀 파주면 더 좋고요. 양극, 전극제 다 할 수 있어요. 음극재 하나만으로도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거 됩니다. 이런데 여기서 모듈로 이렇게 탄소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탄소봉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들어가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만들어면 지금 현재 건전지보다 보다 많은 전기가 축적될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건전지가 꼭지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놈을 넣거나 여러 개 배터리에 여러 개 꼭지가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PM 반도체다, 방망터네다, 전극을 여러 개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효과가 있어요. 2m 같은데 콜렉터 이런데도 2m 베이스 콜렉터도 구리선이다. 그렇게 좀 약간 그러면 두텁게 넣어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술. 전기가 빨리 전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전지에서도 여기서 금속을 인쇄할 때 두터운 놈을 넣어갖고 초고속 대용량의 전송을 해서 그 빛을 좀 더 전기로 바꾸는 효율이 굉장히 높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탄소봉이 있는데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전기 전도처럼 사용하지 않고 축적 구조로 갖추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연판을 홈을 좀 파주거나 여러 겹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거나 이산화 망간가루도 대중소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연구자석을 만들 때 제가 안에는 연구자석이고 금속이 여기 이렇게 상하로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층을 해가지고도 연구자석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필름 방식으로도 연구자석을 만들 수 있는데 연구자석 가루를 대중소로 넣어줘요. 거기다가 배터리를 필름 방식으로도 이렇게 연구자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도 구리알갱이를 같이 반응을 시도록 넣어줘가지고 모기를 삼켰어요. 어쨌든 참 어이가 없네. 구리알갱이를 이렇게 반응을 시켜갖고 전기를 통과시키면 그게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모듈 단위로 이렇게 건전지 방식으로도 되고 연구자석 구리코일을 감든지 옆에 놔두도록 해서 모듈을 100개짜리, 200개짜리, 1000개짜리 해서 전기를 통과시키면 전기장이 자기장을 자극시켜서 전류가 생성됩니다.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나노 구조로도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것도 회전체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생산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모든 배터리에서 제가 파워뱅크다, 자동차 배터리다 그러면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할 수 있냐, 전기를 틀리게 갖다 놓을 수 있는 미래 기술이 될 텐데요. 파워뱅크 5개다. 그럼 배터리가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전기 창고라고 합시다.
몇 개 갖다 전기를 약하게 갖다 줄 수도 있고 크게 많이 갖다 쓸 수도 있다. 그럼 이것을 11.5V, 30V, 60V, 120V, 220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380 이렇게 전압을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배터리 방식이 아니라 전선 방식이다. 전선의 구리선이다. 그러면 한 개에서 연결할지 두 개에서 세 개. 전류는 다 들어와요. 이렇게 세 개 할지 그것도 동일하게 할 수도 있다. ASR 레이더 같은 데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약간 굵은 놈을 할 것인가, 중간 두께 놈, 얇은 놈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방 같은 것도 전기양을 틀리게 넣어가지고 밝기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 전기양을 약하게 강하게 넣어서 전압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자동차 속도를 결정하거나 선풍기 속도, 스피커의 음량을 틀리게 만드는 전용을 틀리게 만드는 기술을 들어가시면 제 기술. 제가 파워뱅크에서 한다고 했는데 YTN에서 이것도 YTN인데요. YTN에서 소개하는 중소기업에서 이 파워뱅크에서 이 기술을 하시더라고요. 전 세계 모든 전자 회로 기판에 CPU라든지 반도체 명령 구조에서 이 전기를 배터리 방식이든 아니면 카페시타가 됐든 금속 카페시타를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금속 카페시타가 됐든 기존에 전액 콘덴서가 됐든 뭐가 됐든 몇 개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 전기를 틀리게 갖다 쓰는 그런 기술 구조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제 기술. 모든 회로 기판에 이 기술이 앞으로 쓰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이다. 100개든 배터리가 있어요. 전기선 온오프 구조로 해서 각각 충전하고 모든 배터리 이 기술을 씁니다. 몇 개에서 조합을 하는 뒷자리, 중자리, 소자리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1차 전지, 2차 전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배터리에 따라서는 1차 전지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1차 전지를 많이 여러 개 모으면 전력이 크다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유튜브에 자동차 움직이는 1차 전지 넣어갖고 움직이시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는데요. 제 기술이에요. 쓰지 마세요. 이거를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여기 10주고 20주고 30주고 부위별로 밑에 하체 다리 40주고 이렇게 50주고 저도 무쇠를 때 그거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동작을 이렇게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이것은 여기에 전기를 어느 정도 배분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프로그램 들어간다. 자동으로 처리한다. 동작을 인간처럼 동작하기 위해서 이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위별로 틀린 그 전기 힘을 주는 기술은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됩니다. 전자 회로 기판에 이 기술이 들어가게 하시. 모스크의 로봇 회사, 중국 로봇 회사를 때는 한 현대, 기아차, 삼성이든 로봇에서 이 기술을 쓰지 말라는 거죠. 네, 그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